이번 CES 2026에서 엔비디아 젠슨 왕이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이제 막 15만 전자를 달성한 삼성전자는 이제 20만 전자를 향해 달려갈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판단인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This context memory, which started out fitting inside an HBM, is no longer large enough. 자, HBM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젠슨 왕은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가 15만 전자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시킬 대역전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나라 정부가 외쳤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아득히 뛰어넘을 가능성까지도 제시해 준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젠슨 왕의 이 발언의 중요성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 해릴 이야기는 삼성전자 사세요, 파세요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반도체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 다시 없을 이 AI 슈퍼사이클은 도대체 언제 막을 내릴 것인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엔비디아 젠슨 왕이 뒤집은 이 판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함께 폭풍 성장할 핵심 수혜주는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뭐라고 했죠? 초기엔 HBM 하나로 충분했었는데 이제 기억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져서 HBM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이게 갖는 의미가 진짜 엄청난데 진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요, 주로 입력된 명령에 따라 반응하거나 정해진 방식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신입사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CES에서 젠슨 왕은 유독 추론이라는 단어와 에이전틱 AI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AI가 혼자서 전략을 짜고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전문 경영인급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과정 중에 단기적으로 기억해야 할 임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GPT한테 이번 달 우리 회사 재무제표 분석해서 경쟁사랑 비교하고 앞으로 전략을 짜줘라고 일을 맡겼다고 합시다. 그럼 AI는 이제 정해진 답만 툭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명령한 그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요, 과거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논리를 완성해 갑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처음 했던 대화의 맥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대화의 맥락은 물론이고 논리를 완성할 때까지 필수로 기억해야 할 데이터를 HBM에 임시로 저장해두고 일을 진행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커져도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자, HBM이 뭡니까? D램을 여러 층 쌓아놓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은 임시로 기억해야 할 자료를 올려두는 책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임시 데이터를 더 많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HBM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부족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니 그럼 HBM을 추가로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이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HBM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보통 HBM 한 개당 가격이 26에서 4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엔 이 HBM이 4개에서 8개까지 들어갑니다. 대충 계산해도 최소 100에서 300만 원이라는 거죠. 젠슨 왕은 그래서 HBM을 더 넣기가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에게 기적 같은 호재가 터진 건데, 젠슨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어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We created BlueField-4 so that we could essentially have a very fast KV cache context memory store right in the rack. Behind each one of these are 4 BlueFields. Behind each BlueField is 150 terabytes of memory, context memory.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간 임시 데이터들을 HBM에만 저장했었는데 이제는 낸드나 레거시 D램에도 같이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낸드,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HBM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를 더 사서 집어넣겠다는 젠슨 왕의 이 결정은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낸드와 D램을 추가로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미친 얘기 입니다. 여러분, 젠슨 왕이 말한 블루필드에 붙어있는 150TB라는 용량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지금 1TB 기준 기업에 공급하는 엔터프라이즈 SSD 가격은 지금 시세로 4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대량 납품을 하면서 진짜 최소치로 10만원에 판다고 가정해봅시다. 150T라면 150개가 필요하네요. 그럼 AI 가속기 한 대에 최소 1,500만원짜리 납품권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팔겠다고 한 GPU가 26만 장이었습니다. 그 정도 물량에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
3.9조 원의 낸드 매출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더 찍힌다는 거죠. 이게 진짜 최저치인데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자, 근데 최근 상황은 어땠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은 AI는 거품이라면서 반도체는 더 이상 안 팔릴 수 있고 그렇게 반도체 시장의 몰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수요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보기 좋게 젠슨 왕이 앞으로는 D램과 낸드까지 미친 듯이 더 사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향해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자, 왜 삼성전자를 넘어서 코스피가 이제는 6,000포인트를 바라볼 명분을 갖추게 되었는지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AI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만약 거품이 터지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폭락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AI 버블론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 AI, 오라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프트뱅크까지 합세해서 3년간 최대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15조 원을 쏟아붓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AI 반도체가 거기에 수십만 개씩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즉 반도체 수요 증가에 해당하는 가장 큰 이슈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긴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악재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두뇌인 오픈 AI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 설립 당시 오픈 AI는 자신들이 비영리 기업이라고 하면서 머스크에게 약 3,8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철저한 영리 기업이 되었죠. 이에 머스크는 속았다며 투자금 반환은 물론 무려 1,3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가뜩이나 현금이 부족한 오픈 AI가 여기서 지면 사실상 파산이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AI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인 오라클마저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AI 인프라를 짓겠다며 막대한 빚을 냈는데 알고 보니 갚을 능력도 없는 사실상 돌려막기식의 부채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내부 임원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서 현금을 챙기기까지 했죠. 당연히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집단 소송을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오라클도 지금 돈이 문제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인프라 투자에 돈은 천문학적으로 필요한데 핵심 기업들은 소송과 빚더미에 앉았는 거고요. 이러니 사람들이 프로젝트는 무산된다, AI 거품은 꺼진다라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같은 엄청난 기업들이 고작 오픈 AI라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하나 믿고 수천조 원을 아무 대책 없이 투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적당한 기업이 뭐 사업 하나 더 추가한다는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말은 지금 불거진 리스크도 이미 다 대비가 돼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는 별개로 분리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설계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출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타게이트 조인트 벤처라는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 독립된 기업에서 돈을 끌어온 다음에 1차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로 수익이 나기 시작할 텐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1차 프로젝트가 완성되자마자 거의 확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익을 담보로 2차 자금을 또 조달하고요.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점진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라는 거죠. 쉽게 말해 오라클이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I 버블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수요단의 이슈는 체크를 했고요. 이제는 젠슨왕이 쏘아올린 반도체 판도의 대격변, 이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전망과 삼성과 같이 성장이 폭발할 핵심 수혜주 분석까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제가 분석한 적정 가격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100%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적정 가격,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매매를 위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프로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고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도 해놨으니 편히 신청하시고요.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핵심 이슈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도대체 이 잔치는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질문 딱 하나죠. 자, 사실 반도체 사이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반도체 가격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단의 이슈를 먼저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는 공급단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공급이 많아져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멈췄던 라인 증설을 급하게 재개했습니다. 평택 사공장에는 장비 반입 속도를 높여서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추가 물량이 나올 예정이고요. 멈췄던 평택 5공장 공사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애초 계획은 28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27년에 조기 가동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을 27년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고 총 4개의 공장이 순차적으로 들어섭니다. 이 물량들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내년부터는 물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량이 쏟아지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언제고 주식시장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선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공급이 쏟아지면 주가는 언제 반응할까요? 약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기대감이 정점에 달하는, 즉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장비를 깔 때마다 자동으로 성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기업 20만 전자를 향해 가는 이 골든타임에 삼성전자와 함께 관심 가져야 할 마지막 핵심 수혜주까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노파심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든 종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거나 매수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시죠? 이 점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될수록 대체 불가능에 가까운 독점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바로 TCK인데요.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반도체 부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D램을 쌓아올린 게 HBM이고 이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낸드까지도 쌓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300층, 400층으로 쌓아올리면서 저장 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전기 신호가 이 모든 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량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중에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부품이 필요한 건데 그걸 포커스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링 세계 점유율 1위가 바로 TCK인 건데 이것만으로도 벌써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낸드를 만들 때 세계 1위 장비 회사 랜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장비를 사옵니다. 근데 그 장비 안에 이 TCK의 포커스링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TCK의 포커스링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까지 특허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 특허 소송에서 졌으면 TCK의 포커스링을 다른 기업에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진입장벽이 무너지는 건데 이 소송에서 이기면서 지금 TCK는 무너질 뻔했던 해자를 다시 견고하게 구축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 공정이 진짜 엄청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하 100도를 오가는 극저온 식각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TCK의 포커스링 외에 다른 경쟁사 제품들은 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TCK는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삼성이 성장하면 할수록 똑같이 성장이 터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동의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잘 봤습니다 라는 댓글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개월 스페셜 릴레이 프로젝트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